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하기 반드시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보트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보트 피싱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안전을 위한 영상입니다. 평소에는 유익하고 즐겁고 재밌는 이런 영상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안전을 위해서 영상을 한 편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거 유튜브를 제가 하는 동안 반드시 제가 찍고 싶었던 그런 영상 중에 하나예요. 보시다시피 이제 뒤에 두 가지의 보트가 있는데요. 얘는 보시다시피 고무보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트는 FRP 보트죠. 자, 얼마 전에 이제 강릉 앞바다에서 함께 보팅을 다니던 동생 하나가 520 콤비보트를 끌고 강릉 앞바다에서 바로 앞에서 농어 캐스팅 낚시를 하다가 520 콤비보트가 전복이 됐습니다. 엔진도 버렸고요. 그 다음에 보트도 많이 파손이 됐는데, 사실 그 동생이 하는 말이 보트가 전복이 됐을 줄 뭐부터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될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보트가 전복이 됐을 때 아무 경험이 없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보트를 가지고요, 이제 전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실험을 할 겁니다. 과연 보트가 전복이 됐을 때 배 위로 올라올 수 있는지, 배를 뒤집을 수 있는지, 또 올라오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어포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트가 배가 전복이 됐을 때 생기는 안에 공기실이죠. 공기층, 공기실인데 이 안에서 생존을 했던 사람들이 가끔씩 접하는데요. 과연 이런 소형 보트들도 그런 에어포켓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에어포켓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고무보트 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콤비보트 타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보트 옆에 보조 튜브 달려있는 보트들 있죠. 그런 보트들은 이 고무보트를 생각을 하시면서 내 보트가 고무보트다, 아니면 콤비보트다, 아니면 보조 튜브가 달려있는 보트다 라는 걸로 감안을 하시고 안전장구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RP 보트를 타시는 분들은 노란색 보트를 보셔서 감안을 하시면 되거든요. 부력이 없습니다. 옆에는 이 보트는 사이드에 부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FRP 보트예요. 예, 그래서 FRP 보트 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 알루미늄 보트 타시는 분들은 이 보트를 제가 테스트를 할 테니까 보시고 내 보트에 맞는 안전장구나 그 다음에 대처법을 한번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 고무보트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이제 고무보트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이시는 루키 320 보트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업체 사장님께서 제가 이번 촬영을 위해서 저한테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사용이 끝나면 반납 당연히 해야죠. 자, 지금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막 땀이 삐질삐질 나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랜만에 저도 이 고무보트 세팅을 해봤거든요. 아, 죽을 맛입니다. 지금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한번 들어가서 고무보트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보트는 330에 이제 보강이 안 된 무보강 고무보트고요. 제가 이제 전복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9마력 엔진을 실제 엔진을 제가 달아놨어요. 요 상태로 제가 짐은 하나도 실질 않았고요.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가 이렇게 전복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고무보트일 수도 있고 콤비보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전복이 됐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한번 배 위에 올라가 볼게요. 그냥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어디에도 지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냥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배를 잡고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보트에는 보면은 이쪽에 사이드 라인에 로프가 있죠. 로프나 아니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죠. 로프를 잡고 일단은 이 배와 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 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잡아야 될 게 선수줄을 가장 먼저 잡을 수 있다면 제일 좋아요. 자, 이 선수줄을 잡습니다.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방법이 이 사이드 라인에다가 로프를 껴가지고 배를 반대편으로 돌린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이죠. 자, 올라가 볼게요. 자, 떠 있다고 가정을 하죠. 지금 발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사이드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잡고 올라가기에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배가 전복이 돼서 이제 물에 빠졌을 경우, 자, 선수줄을 가장 먼저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수줄을 잡고
배 뒤로 오는 거죠. 자, 이렇게 헤엄을 쳐서 배 뒤로 갑니다. 자, 제가 엔진을 밟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을 밟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엔진을 밟고 제가 배 위에까지 올라갔죠. 선수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할이. 자, 배 위에서 선수줄을 잡은 채로 엔진을 한번 감아줍니다. 이걸 감아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배가 풍랑을 만났거나 아니면 바람이 굉장히 거셌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잡지 않은 채로 이 위에 누워있기에는 바람이나 파도의 영향 때문에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줄은 항상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줄이에요. 이 부분을 엔진에다가 걸어 볼게요. 얘만 잡고 있으면은 또 놓칠 수가 있잖아요.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또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얘를 엔진에다가 한번 감아줍니다. 자, 엔진에다가 한번 감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잡을 게 생겼거든요. 그 외에는 잡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배 위에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꼭 잡고 있어야 되고요. 저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지만 이 보트가 지금 330입니다 2m급이나 3m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힘으로는 3m 30짜리 보트를 원상복구 시키기란 물 위에 떠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조대 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배가 크니까. 벌써 3m급, 4m급 콤비보트는 사실 3m급이라고 하더라도 원상복구 시키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원상복구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좋죠. 이런 튜브 있는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시켜도 안에 물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 시키는 게 좋긴 하겠지만 콤비보트나 아니면 3m급 이상이 되는 벌써 그런 보트들은, 고무보트들은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수줄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를 구조하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럴 때까지는 이렇게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얘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선수줄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선수줄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1m만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짧게. 또 이 배 길이도 채 안 되는 그런 그 선수줄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선수줄은 지금 사이즈가 약 한 6m 정도 됩니다. 이 배를 한 번은 갔다가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전검사를 받을 때 예인줄을 10m를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보트 안전검사 받을 때. 그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이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보트가 전복이 됐을 때 배와 분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안에 과연 어떤 환경인지 제가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트가 전복이 됐습니다. 제가 보트 안으로 들어가서 보트 안에 있었을 때를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 고무보트로 하는 실험을 마쳤는데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튜브가 보트 선체를 전부 감싸고 있는 배들은 전복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로프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프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로프를 찾은 다음에 사이드에 있는 손잡이라던가 아니면 로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배 뒷부분으로 갑니다. 배 뒷부분으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엔진이 있죠. 엔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밟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간 다음에는 로프를 엔진에 반드시 걸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떨어져요. 엔진에 걸은 다음에 이 위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배를 다시 돌릴 수가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배들은 아주 소형 배들이 아닌 이상은 이 배를 원상복구 시킨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가 지금 3m 30짜리인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구조하러 올 때까지 이 배 위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튜브가 돌아가 있는 배들은 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공간에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외부의 어떤 그 환경이 바람이라던가 파도라던가 이런 게 계속 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배 밑에서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 단지 이런 경우에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수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36.5도라는 사람의 체온보다 낮은 수온에서는 저체온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반드시 염두를 해두시고 환경 상황에 맞게 그때 그 상황에 맞게 배 위에서 기다리시던가 아니면은 배 안에서 기다리시던가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FRP 보트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운행하시는 배들 중에 FRP 보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선형의 어떤 그런 보트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옆에 사이드에 부력이 없는 보트를 타시는 분들은 이 보트를 감안을 하시면 되거든요.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보트는 루키 320입니다. 부력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하죠. 저도 사실은 여러 배들을 봤지만 정말 부력이 좋습니다. 자, 제가 부력이 좋은 이유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루키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 사물함과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어창,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사물함까지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잠금쇠가 딱 잠겨져 있으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별도의 부력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물에 들어가더라도 물이 잠기더라도 이 부분은 당연히 뜰 것이고요. 항상 이렇게 잠겨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어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배수구를 열어놓고 낚시를 하게 되죠. 자, 지금은 제가 이제 테스트는 배수구를 잠궈놨고요. 그 다음에 어창의 뚜껑도 제가 이렇게 잠궈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부력통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뒤에 와서 사실 이거는 제가 테스트 보트이기 때문에 연료통을 연결하진 않았습니다. 엔진만 매달아 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 역시나 원래는 별도의 부력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 엔진을 실제 바다에서는 엔진을 세팅을 하게 되면 연료통이 들어갈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연료 호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틸러식으로 사용을 하던 아니면 핸들식으로 사용을 하던 이 부분에서는 연료 호스가 나와서 엔진에 체결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는 구멍이 뚫리겠죠.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부력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어창과 선수 쪽 뿐이거든요. 제가 일단은 한번 배를 뒤집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배를 혼자 뒤집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제 배를 일단은 뒤집었고요. 혼자는 도저히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엔진의 역량인지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배를 조금씩 들 때마다 안으로 기포가 공기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가 지금 진공 상태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게 어창을 잠가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 안에 지금 부력이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앞에 선수 사물함이라던가 그 다음에 가운데 어창이라던가 이런 건 자체 부력이 있지만 그 윗부분에 지금 이제 공기층이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손을 넣어봐도 이 부분에는 지금 공기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파도에 의해서 만일에 배가 꿀렁꿀렁 한다 그러면 점점 가라앉는 것밖에 없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점점 안에 있는 공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쪽 뒤쪽은 많이 가라앉았어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쪽과 이쪽이 지금 이렇게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선체의 절반 정도는 가라앉아 있습니다. 저도 FRP 보트를 타고 있지만 FRP 보트 타시는 분들은 정말 이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만일에 여기서 제가 올라가기 위해서 이 위에를 누른다면 배가 더 가라앉겠죠. 뒷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만 들리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사실 이게 부력이 굉장히 좋다는 이 루키 보트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 지금 뒤에는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안에 공기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똑바로 수평을 이루면서 가라앉아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수중 카메라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안에 들어왔고요. 뭐 밝기는 괜찮습니다. 조명도 뭐 굳이 없어도 수면에서 올라오는 빛 때문에 어둡지는 않고요. 공간도 뭐 작은 배치고는 괜찮긴 한데 중요한 거는 잡을 게 없어요. 자, 이 보트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잡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을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옆을 그냥 잡고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선내기를 밟고 올라갈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안에 수평이 이게 맞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부력이 있는 이 루키보트인데 이만큼이고요. 부력이 없는 배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는 아예 침수가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도 부력이 있거든요. 앞쪽만 지금 배가 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약간의 뒷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뒤에까지 떠 있는 거거든요. 올라가려고 하니까 바란스가 많지 않습니다. 자, 제가 배를 지금 세워봤는데요. 이렇게 수평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어창에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결론은 얘는 완전 침수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창은 깨끗해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루키의 경우에는 배만 매달려 있으면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일은 없습니다. 배와 분리만 되지 않으면 얘가 부력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뒤쪽은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배뿐만이 아니고 FRP 선형의 배들은 동일합니다. 이거는 전복돼 있던 배가 원위치가 되면서 물을 퍼 올리면서 돌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물이 많이 차 있는데요. 이 배가 바란스가 맞지가 않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물로 인해 가지고 배가 바란스가 맞지가 않아요. 어느 한쪽으로는 기울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배를 원위치를 돌리는 것도 FRP 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무보트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있는 튜브의 부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대로 원위치가 되더라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선 내에 물이 거의 들어오지가 않는데요. 튜브가 없는 이런 FRP 재질의 배 같은 경우에는 배를 원위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물로 인해 가지고 배가 보시다시피 어느 한쪽으로는 기울게 돼 있어요. 자, 이거 감안하셔가지고 배를 뒤집는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보트를 가지고 제가 이제 실험을 마쳤는데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고무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굉장히 안전했네요. 보니까 이렇게 에어가 들어있는 튜브가 있는 이런 보트는 굉장히 안정성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험에서 나타내 드린 것처럼 3m가 넘어가면 배를 정말 능수능란하신 분 아니면 배를 원위치로 돌린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배가 전복이 됐을 때 선수줄을 잡고 뒤쪽으로 가서 엔진을 걸은 다음에 배 위에서 구조되기를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바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기후라던가 외부에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배 밑에서 구조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FRP 배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부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침수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앞쪽에는 에어 포켓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선수줄을 잡고 이제 이 앞쪽에서 배를 붙잡고 기다리는 방법. 섣불리 배 위를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 배가 어느 한쪽으로는 기울기 때문에 공기가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배가 오히려 더 침몰에 가깝게 침몰의 위험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이 두 보트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요, 전복됐을 때 항상 이 선수줄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